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즐겨 듣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성은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이랑 전 시어머니가 딱 그 말에 어울리는 인성 쓰레기에 무개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남자에 미친 전 시어머니와 돈에 쪼잔한 전 남편을 한 방에 정리해버린 썰을 풀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제 직업은 공무원이고 전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전 남편이랑은 그래서 당연히도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저랑 친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 정도를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둘 다 나이도 있고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 남편이랑 결혼할 때 제가 31살이었으니까 제 전 남편도 저도 당장 결혼하기에 적은 나이가 아니었네요. 솔직히 전 남편이 엄청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는데 회계 관련된 직무를 해서 그런지 저와는 다르게 차분해 보이고 이성적인 면이 그때는 좋게 보였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잘 해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리고 2년이나 만난 상대여서 이제 와서 헤어지기에는 제 나이상, 시기상 뭔가 아깝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결혼 상대라는 생각에 결혼까지 결심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네 집안에 미리 상견례 전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홀어머니였는데 저는 그 상황만 보고는 정말 홀어머니인 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였어도 몰라보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전 남편네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전 시어머니 옆에 중년 남자분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전 남편의 아버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집안에 떡하니 그러고 같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이 제가 처음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린 그날 저녁에 사실을 고백해 왔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줘. 부탁이야. 사실은 그게 내가 오늘 미리 말 못한 게 있는데 그게 아까 인사드렸던 그 남자 내 친아버지가 아니셔. 어? 뭐라고? 그럼 대체 그분은 누구신데? 어머님이랑 엄청 다정해 보이시던데 설마. 음, 사실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야.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그러면 친아버지는 어디 계셔? 하늘나라에. 계신 지 조금 되었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망설여지더라. 그래도 우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솔직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순간 저는 얼음이 되었어요. 당연히 당황하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자친구를 사귀시는 게 오히려 외롭지도 않고 좋을 것 같다고 전 남편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할 때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던 거구나. 미리 말해주지. 난 이해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 힘든 이야기 해줘서 고맙고. 난 내 생각에는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괜찮아.
정말? 이렇게 바로 이해해 주다니 너무 고마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제 나 숨기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고마워.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느라 오히려 마음고생 많았겠네. 나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앞으로는 서로 미리 이야기해주는 걸로 하자. 알겠지?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래. 내가 지켜본다. 잘할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정말 잘할게, 내가. 전 남편은 제가 바로 이렇게 흔쾌히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결혼을 더욱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상견례를 하러 나온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전 남편의 친아버지인 척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괜히 선입견 가지고 보실 것 같아서. 상견례가 끝나고 말하거나 아예 말씀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분이 있으니 전 시어머니도 행복해 보이셨고 굳이 사실을 알려서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할지도 모르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 막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상견례는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리고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좋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탄하게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코앞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절초풍할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때부터 그냥 결혼을 엎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에게 선고안이 없었나 봐요. 제 결혼식 날이 되었고 그날 결혼식장에서 시아버지 자리에 앉은 건 상견례 때 만난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의 다른 새 남자친구였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번에 배웠던 그 남자친구분이 아니신데? 그게 있지. 헤어지셨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헤어지셨다는데 다시 여기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은. 뭐라고? 그걸 이제야 그것도 결혼식 당일에 말하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놀라실 우리 친정 부모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는 뭐가 되냐고. 이렇게 반응할까 봐 말 못했어. 미안해. 결혼식 마치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다 설명드릴게.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그 사이에 헤어지실 건 또 뭐람. 하여간 도움이 안 되셔, 도움이. 그러게. 정말 미안하다. 면목이 없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최대한 잘 말씀드려 볼게. 전 시어머니는 남자에 미치신 건지 정말 그새를 못 참고 헤어져 버리셨더라고요. 게다가 바로 다른 새 남자친구를 사귀신 상황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이 사실이 저희 친정 집안 입장에서 알아서 좋게 보일 거는 없으니까 전 남편 생각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을 안 해왔었는데 갑자기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 결혼식 당일에 들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예솔아, 상견례 때 배웠던 사돈이 아니신데? 이게 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이니? 그게 엄마, 사실은... 혹시 사돈께서 김서방 아버지랑 이혼이라도 하신 거냐? 저분은 그러면
남자친구분? 아니면 친척분? 역시 우리 아빠 눈치도 빠르셔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번에 상견례 자리에 나온 분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헤어지셔서 다른 분을 모시고 왔다고 들었어요. 저도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뭐야? 아니 대체 우리한테 그 사실을 왜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냐? 응? 우리한테만큼은 다 사실대로 털어놨었어야지. 그러게. 넌 알고도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김서방도 그걸 숨기고 싶어 했고요.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는데 엄마 아빠도 좋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게 무슨 김서방 잘못이야? 그런 것도 아닌데 뭐하러 숨겨? 안 그래?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알겠다. 뭐 그러면 저기 사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먼 친척분이시라니? 그게 엄마 아빠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예요. 뭐야? 어머, 능력도 좋으시네. 그래, 혼자 계시는 것보다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게 좋지. 너한테 간섭도 덜 하실 거고. 난 나쁘게만 보이진 않는데? 아유, 좋은 날인데. 그래,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희 결혼만 잘하면 되지. 엄마 아빠는 걱정 말고 결혼에만 집중해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나 결혼해서 정말 잘 살게.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짐처럼 정말 잘 살면 돼. 그래, 그러면 된다. 자, 얼른 가봐야지. 우리도 손님들 맞을 준비해야 하고.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바뀐 것 때문에 결혼식 날 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놀란 저를 보며 저보다 더 담담하게 애써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저는 친정 부모님 몰래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남편은 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그동안 말씀 못 드린 이유랑 자초지정을 설명드렸고, 친정 부모님은 웃으며 괜찮다고 신혼여행이나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도 전 시어머니는 새 남자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왔어요. 제가 결혼해서 본 사람만 3명이 넘었으니 참 열심히도 사귀신 것이라는 걸 충분히 감이 오시겠죠?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자에 미쳐있는 분이라는 걸 그래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는 못하지만요. 저는 전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애하느라 바쁘면 저한테 시집살이는 못 시키실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도 전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시간이 없으셨어요. 본인 연애하느라 워낙 바쁘셔서요. 전 남편한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서방님이 2살 연하인 동서랑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이랑 저랑 결혼한 것보다 둘은 결혼을 3년이나 일찍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동선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이나 전 남편보다도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인재였어요. 그래서 동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장학금을 받아서 자대 석사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학생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런 동선의 아버님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로 결국 동서는 휴학을 했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알아보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보다 못한 서방님은 동서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나 구하고 다니는 게 안쓰러웠는지 결국 서방님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다가 동서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네 회사 사장님이 사정을 듣고 딱하다고 이자도 1%만 받겠다고 하셨다고요. 동서는 그렇게 아버지 암 병원비와 수술비를 서방님이 회사에서 구해다 준 돈으로 해결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본인 연애에만 집중할 것이지 그걸 알고는 완전 노발대발을 했었더라고요. 내용을 듣고는 동서 대신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사돈 아픈 건 아픈 거지. 그 병원비랑 수술비를 왜 우리 아들 돈으로 해야 되냐? 어? 네가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네 명의로 받았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님, 그게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남편이 빌린 돈으로 저희 아빠 수술한 거랑 병원비 다 같이 갚을 거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그거로 되겠니? 너 우리 집안을 아주 그냥 호구로 보는 거냐 뭐냐? 응? 이자도 우리 아들이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너 안 되겠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우리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가라.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네? 일주일에 3번씩이나요? 저 아르바이트 가야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루 종일 한다니. 아르바이트 안 할 때 와서 청소하고 가라는 내 말이 우습니? 한마디로 너는 우리 집에서 이제 을이라는 거야, 을.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얼른 청소해라. 온 김에 오늘도 청소 싹 하고 가고. 난리를 치는 전 시어머니의 동서는 결국 시댁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저 모르게 불려가서 여전히 시댁 청소에 빨래에 온갖 일을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전 남편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형 맞아? 왜 서방님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거야? 형제잖아. 우리 서방님네 회사에서 1% 이자로 빌려준다고는 했다고 해도 가족인데 왜 손 놓고 보고만 있어? 당신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왜 그렇게 보고만 있었냐고 했더니 전 남편은 냉철하게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생각해봐.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돈 함부로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냥 손해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안 빌려줬는데 뭐가 잘못됐어? 오히려 잘했다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당신 모르게 동생 막 돈 다 퍼주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선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암 수술을 하시는데 서방님이 도와달라고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한 거야? 당연히 나한테 먼저 도와달라고 했었지.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 내가 걔 형인 게 잘못도 아니고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전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럴 때 보면 전 남편이 참 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쪼잔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저희 엄마나 아빠가 똑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래도 순순히 병원비나 수수비를 보탤 사람인가 생각해보게 되었죠. 생각해봤는데 전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정이 떨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정말 가관이었죠. 아우, 진짜. 갈 거면 수술하기 전에 가시던가. 왜 쓸데없이 우리 아들 돈만 날리고 가냐. 나을 보험금이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것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엄마,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너는 엄마가 너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돈만 많이 들고 얻은 것도 없고 이게 다 뭐냐?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사실은 전 시어머니가 우려하던 대로 되긴 했거든요. 동선에는 원래부터도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변변찮은 보험만 한 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장이 큰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동선의 친정아버지 사망보험금보다 서방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전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들이던 그 관심을 저한테까지 뻗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사례가 있으니까 너한테도 내가 받아야겠다. 큰 새아가야, 처가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얼마냐? 설마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무슨 사례요?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앞으로 토달지 말고 동선의 친정아버지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미리 관리 차원에서 알아야겠다며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시어머니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었죠. 아니 지금 동선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건가요? 저희 친정에 돈 들어가는 거 싹 다 보고하라고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인가요? 너는 왜 갑자기 발작을 하고 그러냐? 그럼 내 말이 어디 틀린 거 있냐? 그럼 어머님도 지금 만나는 새 남자친구분이랑 얼마 쓰시는지 다 하나하나 저희한테 보고하실 건가요? 저희 용돈으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저에게 뺨을 올리려고 하기까지 하는데 그간 세월 동안 동서한테 얼마나 갑질을 해댔을지 딱 봐도 보이더라고요. 뭐, 뭐야? 지금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어딜? 내가 이 나이 먹고 데이트 비용까지 보고해야겠냐? 그래서 제가 아주 가뿐하게 날아오는 전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면서 제대로 받아쳐줬습니다. 저기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저희한테 용돈 받아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를 하려면 어머님이 해야죠. 저희가 아니라요. 왜 동서랑 저한테 돈도 안 주시면서 무슨 보고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아들들이 용돈은 당연히 주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손해를 봤으니 이제 내가 직접 보고받아야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응? 너 혹시 캥기는 거 있어서 그런 거냐? 어디 한번 까봐라. 까봐! 계속 전 시어머니가 우기고 하시길래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세게 나갔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결혼할 때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어머님께서는 한 푼도 안 해주셨고 앞으로 저희한테 물려주실 재산도 없으신데 저희 왜 계속 용돈을 드려야 할까요? 저희는 용돈 드린 게 제일 손해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머님 용돈 이번 달부터 바로 끊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쳤더니 전 시어머니가 그제야 깨갱하면서 바로 알겠다고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다행히 전 시어머니가 제대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한동안 저희 친정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묻지도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동서는 그날 제가 그렇게 말해준 게 엄청 고마웠나 봐요. 형님, 저 진짜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너무 멋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할 말 다 하세요? 저 진짜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형님 존경해요, 진짜. 나도 동서가 어머님한테 계속 당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핑계로 계속 도움 못 줘서 미안했었어. 이제는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 혹시 또 어머님이 동서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알겠지? 솔직히 우리가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어머님 논리대로면 손해인데 왜 드려야 해? 맞아요, 맞아요. 형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도와준 거로 계속 어머님이 저한테 갑질하시는 거 참느라 힘들었는데 오늘 정말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그러니까 갑질 그거 참아주면 안 돼. 그래도 되는 줄 안다니까? 어머님 너무 그동안 심하긴 했어. 이제는 참지 마, 동서. 네, 그럴게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연하지. 나도 잘 부탁해, 동서. 우리 동선의 아버님 장례 끝나고 힐링이나 하러 가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나랑 조금 쉬면서 다 털어버리자고. 형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외동이라 정말 언니 있는 애들이 부러웠는데 앞으로 형님을 제 언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 지금 너무 든든해요. 진짜 제 편인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럼 나도 좋아. 나도 외동이거든. 동생 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됐다, 동서. 동서, 아버님 좋은 곳 가실 거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우리 잘 보내드리자. 네, 감사해요, 형님. 형님 덕분에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잘 보내드리고 다시 만나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동서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도와주기를 진작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시어머니도 용돈이 끊기면 안 되니까 당분간 잠잠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고 꼭 이 일이 터지는 걸까요? 전 시어머니가 마지막 남자친구에게 없는 형편에 돈마저 뜯기고 심지어 차이고 말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수중에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크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전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전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버린 것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남자친구는 유명한 제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전 시어머니는 이전보다도 극도로 더 돈에 예민해지고 말았죠. 문제는 하필 전 시어머니가 돈에 예민해졌던 그 불똥이 저희 친정엄마의 병원비로 튀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원래부터 신장 쪽이 약하신 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신장암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 자주 검사라고 권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도 항상 저희 친정엄마한테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라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신장암이라는 게 초기에는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에서 혹이 만져지면 신장암이 상당히 커졌거나 주변으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신장암에 걸리시더라도 조기에 진단을 하려면 무조건 건강검진 때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필수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래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고요. 그런 노력이 통한 걸까요? 정말 극초기에 친정엄마의 신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장암 일기는 생존율이 88%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바로 친정엄마 신장암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사돈 신장암 조기에 진단한다고 드는 병원 비용이랑 검사비가 대체 얼마냐? 검사를 좀 적당히 시켜야지. 이러면 안 생기던 병도 생기겠다. 전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저희 엄마가 신장암 발병 위험이 있어서 정기검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 그래도 평소에 뭐라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저희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전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늦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고는 다짜고짜 저희 신혼집으로 쫓아온 게 아니겠어요? 진짜 글을 쓰면서도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네요. 이제 좀 그만 좀 퍼줘라. 또 우리 아들 돈으로 수술비랑 병원비 했을 거 아니냐? 중환자실? 뭐가 그렇게 위급해서 병원에 살다시피 하냐? 그러면서 전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제 지갑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전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너 지갑 가지러 나가기만 해라. 우리 아들 돈 우습게 하는 큰 새아가. 너는 당장 쫓겨나도 모자르지. 너 정말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냐? 작은 새아가 때처럼 암 사망 보험고보다 우리 아들 돈이 더 들어가는 꼴 내가 2번은 못 본다. 알겠냐? 지금 그거 걱정돼서 신혼집까지 쫓아와서 제 지갑을 던진 거라고요? 어머님 대체 나이를 어디로 드시... 심지어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아직까지도 너희 친정에서 선물을 안 보냈잖냐? 이것만 봐도 너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돈이 얼마나 병원비를 많이 쓸지 답이 나오지. 너도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마라. 명절인데 선물을 안 보냈으니까 친정에 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억지인가요? 저희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듣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이 정도일 줄이야. 너 그렇게 허구한 날 사돈네 병원 가고 명절에도 친정에 가고 싶으면 네 엄마한테 명절 선물이나 먼저 보내라고 하거라. 설마 그것도 준비 못할 만큼 병원비랑 수술비가 많이 나온 거냐? 막무가내로 명절 선물을 요구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전 남편을 보고 어떻게든 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뒤통수 맞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도 불쌍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참고 살라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명절에 선물 안 주는 친정은 처음 본다면서 난리를 치는 전 시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사실 전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랑 수술비 자기가 다는 못 돼도 나중에 갚는 건 조금 보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병원비랑 수술비는 전부 먼저 제 거로 다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자기 남동생한테는 아예 한 푼도 안 줬었는데 나중에 같이 갚겠다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그랬었나 봅니다. 기대가 없었는데 어쨌든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도 나중에 같이 갚겠다는 말을 먼저 하니까 저는 또 그걸 바보같이 믿었던 거죠. 왜 있잖아요. 기대도 안 했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먼저 선뜻 손을 내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 남편놈이 진짜 쪼잔한 거더라고요. 죽어도 자기 명의로는 자기가 빚져서는 절대 저를 돕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러는 전 남편 놈과도 헤어지기를 100번 1000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친정엄마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전 남편이 전화를 받고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이 바로 새하얗게 질려서는 창백해졌어요. 사실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둘이 짜고서 저에게 병원비를 더 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남편이 본인 돈으로는 절대 병원비와 수술비를 대지 않았던 거고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동선의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된 사망보험금이 서방님이 낸 병원비와 수술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우려와 예상한 계획과는 다르게도 저희 친정엄마는 신장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도 잘 받으셨고 중환자실에서 건강하게 회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 놈과 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명절 선물도 안 보냈다. 병원비 더 많이 들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난리를 치면서 박박 긁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보세요? 김서방, 나 오늘 퇴원하네. 퇴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서방한테도 고맙더라고. 내가 곧 세종시에 있는 땅을 우리 딸한테 증여할 생각이야. 네? 그게 정말이세요? 세종시에 땅이 있으셨다고요? 아, 우리 딸이 아직 얘기를 안 했나 보네. 김서방한테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나 보다. 그동안 내 병원비 수술비 김서방이 많이 보탰지? 고생했어. 아, 그게 어쨌든 정말 증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곧 명절이잖아. 명절 선물 겸 우리 딸한테 원래부터 주려던 땅이라 나야 뭐 회사 이사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친정엄마가 세종시 땅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말한 순간 전 남편 놈이 땅을 치면서 전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긁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전 남편 놈과 전 시어머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세종시 땅을 증여 못 받을까봐 창백해진 것이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전 시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고 친정엄마 병실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명절 선물 준다면서 퇴원하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택시를 타고 저희 전 시댁집으로 오자 시댁이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제가 전 남편 놈이랑 전 시어머니가 그 난리를 칠 때 빠져나와서 친정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김서방이 속 썩여? 무슨 갑자기 이혼이야? 아까 김서방이랑 통화할 때는 그런 낌새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엄마. 김서방이랑 시어머니랑 완전 한통속이었어. 둘이서 짜고 나한테 엄마 병원비랑 수술비 더 못되게 하려고 난리치고 심지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듣고 와서는 명절인데 친정에서 선물도 안 보냈다고 바가지를 긁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참고 살아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친정엄마한테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친정엄마가 놀라면서 왜 이혼하냐고 물으시길래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서는 친정엄마 병원비랑 수술비 못 내게 하려고 해서 이혼하려고 한다고 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집안 돈 없는 거 아니냐며 명절 선물도 안 보내냐고 친정에서 선물 안 보내는 거면 명절에 친정에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도 화나서 당장 이혼하고 세종시 땅 받아서 새 인생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마침 저희 시댁에 가서 명절이라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선물은 무슨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택시를 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댁집에는 서방님과 동서도 같이 있었는데 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명절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말에 신나가지고는 전 남편 놈이랑 같이 불이 나게 시댁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찾아와서 드디어 정체를 밝히자 시댁 식구들 모두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돈, 아니지. 김대리, 안에 있나? 나 손명희 이사야. 말로만 듣고 얼굴은 처음 보지? 내가 자네 사정 듣고 딱해서 이자는 1%만 받으라고 해줬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걸세. 그러자 서방님이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는 대답했어요.
아, 이사님. 그럼 제가 말로만 듣던 그 손 이사님이 바로 저희 형수님의 어머니셨군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이 좋으신 분인 게 저희 남편 회사 이사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모녀 사이실 줄이야. 음, 뭐라고? 아들, 사돈이 너희 회사 이사님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말도 안 돼. 당신은 왜 장모님의 회사 이사님인 거 그동안 왜 말 안 한 거야? 나 일부러 속인 거지. 그렇지? 세종식당은 또 뭐고? 진짜 이럴 거야?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인가? 내 병원비 아까워서 한 푼도 안 된 자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만. 김대리, 자네가 이렇게 몰상식하고 도만 밝히는 김서방의 동생이자 사돈의 아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자율을 변경해야 하나? 아, 아이고 이사님, 아니 사돈, 이러시면 정말 곤란하죠. 제가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요? 지금부터 오해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야, 나는 정말 너희 집 밑바닥 수준 잘 봤다. 이혼하자. 이딴 시어머니랑 남편 필요 없으니까 쌍으로 꺼져주겠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이라니. 지금 세종식당을 물려받을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끝까지 돈이지? 미안하다는 말도 진심이 1%라도 있기는 하니? 꺼져. 엄마, 안 되겠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서방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서방님 회사에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당연히 가능하지. 내가 회사 최대 주주인데 사장은 그냥 월급쟁이고 내가 워낙 바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해서 직원들이 내 얼굴을 몰랐다만 내 말 한마디만 바로 해고도 가능해. 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이고, 아이고, 이사님, 아니 사돈,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이런 귀하신 분을 몰라보고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뭐 명절 선물도 못 보낼 만큼 친정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냐고 비꼬았다는 말을 이미 우리 딸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퇴원하고 곧 명절이니까 명절 선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드님 해고를 명절 선물로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다 자업자득이죠. 애꿎은 우리 서방님이랑 동서만 불쌍하게 된 거고요. 다 엄마 잘못된 탓이죠. 그래, 난 우리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하지 말자고 했었어. 난 잘못 없어. 엄마가 하도 그래서 동조한 거야. 내가 널 향한 마음은 진심이고 장모님 병원비도 같이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나랑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 동생은 뭐 해고해도 좋아. 형, 형이 그러고도 내 형이야? 이렇게 바로 나를 버려? 내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냐? 아들 키워놔도 다 소용없다더니? 우리 엄마 말 듣지 마. 내 말만 들어주면 돼. 난 정말 억울하다니까? 진짜 가증스럽다. 야, 꺼져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 네 면상은 보기 싫으니까 직접 올 필요도 없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나랑 세종식당 나눠 가지기 싫어? 우리는 결혼한 사이잖아.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게 뭐? 난 아직 우리 엄마한테 땅 받기 전이고 네가 시어머니랑 짜고 나한테 친정에 드는 돈 더 못 쓰게 하려는 개수작 부린 걸 알아버렸는데 내가 왜 너 같은 쫌생이랑 사냐? 내가 미쳤냐?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라. 저희 엄마는 사실 서방님네 회사에 숨겨진 이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이혼 선언까지 하자 전 남편 놈은 싹싹 비는데 저한테 절대 안 통하죠. 갑질 좋아하는 전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버리는 걸 보고
자기 둘째 아들은 본인 때문에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완전 나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전 남편 놈이 계속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빌어도 소용없다고 꺼지라고 못 박았죠. 그렇게 서방님은 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전 남편 놈에게 이혼할 거라고 하고 친정엄마랑 저는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서 따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이 깜짝 놀랄까봐 미리 동서한테 문자로 연락해서 지금부터 일어날 일에 너무 놀라지 말고 서방님이 회사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을 테니 분위기만 잘 맞춰달라는 부탁을 미리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동서가 서방님한테 무조건 제가 유리하게 되도록 연기하라고 미리 기띔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전 남편 놈이랑 이혼을 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위조료까지 제대로 뜯어냈습니다. 전 남편 놈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가진 것 안에서는 많이 뜯어냈다고 생각해서 만족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수술비랑 병원비를 못 내게 하려는 전 남편 놈과 전 시어머니 같은 파렴치한들은 빠르게 정리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동사랑 서방님은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 놈에게 회사에서 잘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예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방님은 저희 친정엄마가 이사로 있는 회사 계속 잘 다니고 있고요. 동서도 시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나중에 한우까지 쏘더라고요. 저도 동서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어서 서방님도 그 못되고 돈만 밝히는 전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은 그에 맞는 자리와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남편놈과 전 시어머니는 둘이 살면서 계속 남들 원망하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겠죠. 전 남편놈은 위자료 뜯겨서 거지 되었고 전 시어머니도 제비한테 당해서 돈 한 푼 없는데 뭐 알아서 쪼들려가며 살 것 같아서 아주 통쾌합니다. 저는 갑질하려다가 실패한 전 시어머니와 돈밖에 모르는 쫌생이 전 남편 놈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친정 부모님한테 더 효도하면서 같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웃을 일 많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